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드리는 육장TV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난 후에 가해자의 12대 중과실이죠. 그런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를 요구당하는 시기가 오게 되면 이런 경험이 없는 피해자들은 언제, 어떻게, 얼마의 금액을 받고 형사합의를 해줘야 하는지 상당히 당황스럽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형사합의 금액을 받으면 되는지,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이런 문제들로 고민하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PD님, 이제는 여름이 좀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 많이 더워졌죠? 네, 많은 국민들이 아주 열심히 코로나19 예방 접종에 협조하고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머지않아서 숨쉬기 좀 답답한 마스크 벗는 날이 오지 않겠어요? 네, 그런 날이 좀 오길 기다리면서 오늘의 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PD님, 제가 교통사고 후에 형사합의에 대해서는 몇 차례 영상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네, 115번의 형사합의 패턴이 변하고 있다. 뭐 이런 영상도 있었고요. 99번의 형사합의와 채권 양도 통지 작성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자, 그렇다면 가해자가 중대 위반을 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처리되고 있는데도 배째라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형사합의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앉아서 당하라는 말이냐? 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아주 괘씸해서 못 살겠다. 이런 하소연을 자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좀 방법이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질이 좋지 않은 가해자를 상대로 해서 사과도 받고 형사합의금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즉 위에서 말씀드린 사과라는 것은 먹는 사과 아닙니다, 김PD님. 네. 자, 구독자분들을 잘 들으시고 지식을 머릿속에 꽉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일반적으로는요, 피해자가 진단이 한 5주, 6주 그런 정도의 이상으로 진단이 나오게 되면 대다수의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단이 2주, 3주, 4주 뭐 이런 식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가 사과도 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면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런 피해자를 위한 영상인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15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가벼운 사고, 골절이 없는 피해자에게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잘 하지 않고 피해자를 한 번 더 우롱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양심불량한 가해자를 상대로 말이죠. 선량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처리 방법 등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맨 먼저 대부분의 이런 12대 중과실 사고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죠, 김PD님. 네, 첫 번째입니다. 경찰서 수사 중에 형사 합의하는 겁니다. 자, 가해자는 맨 처음에는 관할 경찰서 사고조사계에서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피해자도 역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인 경우에 가능하면 조사하시는 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고 담당 조사관은 가능하면 중립을 지키려고 하겠지만 경찰도 사람입니다. 피해 입은 피해자를 측은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상당히 흥분하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퉁명스럽게 분풀이 하듯이 대한다면 피해자를 도와주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제가 상담해준 사람 중에는 의외로 담당 경찰관과 불편한 언쟁을 하는 사람이 많았더라고요. 사고로 심기가 불편한 것을 조사관에게 화풀이 하는 것이죠. 절대 그러면 아니 되는 겁니다. 담당 경찰과 피해자는 잘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진단이 2주, 3주, 4주 나온 피해자인데요. 너무나 억울하고 괘씸한 가해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제가 영상을 올린 115번 영상이죠. 네. 가해자들이 형사 합의를 피해자에게 하지 않고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한 적 기억하시죠, 김 PD님? 네. 자, 그러면 담당 조사관이 사고 조사를 하면서 가해자에게 만약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피해자와 그래도 어느 정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해자분은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렇게 권유하는 겁니다, 경찰관이. 네. 자, 가해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아무리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가해자도 한 번쯤은 마음을 고쳐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담당 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해서 검찰 송치를 하는 과정인데 글자 하나라도 불리하게 쓰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뭐가 좋겠어요? 불리해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는 경찰관에게 문의를 할 것입니다. 꼭 합의를 해야 하는지를 말이죠. 그러면 가능하면 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가해자 입장에서도 합의를 하는 추세입니다. 네. 자, 그래서 담당 경찰관과 피해자는 원만하게 잘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피해자에게 도움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이때 1단계 형사 합의를 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또 기회는 있는데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경찰서에서 합의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검찰에 송치가 됩니다. 자, 김 PD님, 요즘에 그 가해자들도 그렇게 물렁물렁하지 않죠? 네. 네, 그렇습니다. 가해자가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형사 합의를 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검사님이 한 번 더 서류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진단 2주, 3주 환자라도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그 다음에 진단이 경미하지만 그래도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만 하는 사고라고 한다면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통지를 해서 형사 조정을 한 번 더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네. 이때가 2단계 형사 합의 기회인 것입니다. 형사 조정에 대해서는 예전 영상에서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PD님. 네. 하여튼 조종실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러서 조정위원께서는 웬만하면 형사 합의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죠. 가해자 불러서 의견 듣고 피해자 불러서 의견 듣고 적정한 형사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형사 조정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검찰에서는 약속 기소를 할 건지 정식 기소로 법원으로 넘길 것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인데요. 가해자에게는 어느 정도 압박이 되겠죠. 네. 자, 피해자에게는 두 번째 형사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네. 이때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검찰의 뜻을 받아들여서 형사 합의를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요구를 거절하고 형사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네. 피해자 측도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잘 협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검사님은 이런 조사 과정을 거쳐서 법원에 기소를 하는데요. 검찰에서도 합의가 성사가 안 된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법원에 기소가 된 후에 형사 합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죠. 이제 법원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가해자 또는 피해자도 마음고생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판사님은 공판기일을 잡게 되는 것이죠. 이때까지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피해자와 하지 않았다면 아마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김 PD님? 하나는 뻔뻔한 가해자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또 하나는 피해자가 너무 큰 합의금을 요구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찌 됐든 간에 여기까지 형사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기일을 확인하고 재판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죠. 네. 판사님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즉 가해자가 사과도 없고 성의도 없고 형사 합의도 안 하고 해서 억울하다라는 탄원서를 써서 법원에 접수를 하게 되면 재판 날짜에 판사님이 가해자에게 재판을 하면서
합의를 했는지 물어보게 되는데요. 형사 합의를 그때까지 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판사님한테 좀 혼납니다. 가능하면 합의를 해오라고 하면서 다음 재판 기일을 잡고 형사 합의를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재판 기일에 법정에 참석해서 재판 진행 중에 판사님에게 손을 들고 제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의 사과도 받지 못해서 마음과 몸이 많이 다쳤다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표시하게 되면 좀 더 효과는 극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웬만한 가해자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형사 합의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결론인데요. 오늘은 형사 합의에 대해서 절차와 타이밍 그리고 피해자의 대응 요령을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 더 강조하자면 경찰서 사고 조사 때 한 번, 그 다음에 검찰 송치 후에 한 번, 법원 기소 후에 한 번 이렇게 형사 합의하는 데는 3번의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내 권리를 찾는 피해자도 있겠고 어떤 피해자는 이런 타이밍에 낮잠만 자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좋은 정보도 스스로 잘 공부해야만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또 유국장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